서사 송미인곡 서사 파트 잠깐 딸랑 세 줄 했었으니까 그거 잠깐 확인하고 이어서 갈게요. 자, 갈래는 가사였어요. 형식은 운문, 내용은 산문. 운문에서 산문으로의 과도기 문학 갈래 이렇게 이야기했었어. 자, 운문이라고 하는 건 운율이 있는 글이라는 거죠. 3, 4조, 4, 4조의 사음보율 연속체. 3, 4조, 4, 4조의 사음보율 그리고 뭐랑 비슷해요? 시조랑 비슷한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가사니까 시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거지. 두 구 이상 길어진 장형시조를 사서시조라고 하는데 그 중장이 엄청나게 길어졌다고 딱히 얼마큼 길어진다고 길어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길어지면 가사체라고 해요. 아유, 소리를 안 키웠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상 산문인데 오늘날 현대 수필은 수필 속에 나오는 나가 곧 작가예요. 동일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가사의 경우에는 마치 소설처럼 작가와 여기 지금 송민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 화자로 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조금 다르긴 하지만 크게 봐서 수필과 유사하고 크게 봐서 오늘날 교술적 갈래에 해당이 된다. 자, 여기까지 하나는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줄 간단히 복습만 할게요. 자, 속미인곡 그럴 때 사미인곡의 속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의 부재를 바탕으로 한다. 부재라고 하는 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별을 의미한다. 이별 중, 이별 후, 사별, 상실 다 부재예요. 여기서 미인은 임금을 말하고요. 임금을 그려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자, 화자가 여인 1, 여인 2 둘이 나오는데 자, 여인 1, 여인 2 중에 작가의식의 대리인 누구라고요? 둘 다 작가의식의 대리인이에요. 다만 역할이 조금 달라. 여인 1은 보조적 역할이라고 하면 여인 2는 중심 역할인데 자, 내용을 전개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는 좀 다르게 해놨었어요. 어디 있었지? 여기 잠깐 자, 확인 다시 한번 할게요. 작품의 전개와 종결을 돕는다. 맨 마지막에 종결도 여인 1이 하는 거야. 자, 질문에서 대화를 끌어내고 위로를 한다. 마지막에는 충고도 해. 충고. 조언도 해. 조언. 이거 안 썼지? 이건 마지막에 가면 조언도 어드바이스도 하는 거지. 조언도 하는 거예요. 자, 여인이 정서적 분위기를 주도한다. 주제 구현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여인이다. 근데 작가식의 대리인은 둘 다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꾸며낸 인물이에요. 자, 해석만 빠르게 하고 네 번째 주부터 생각할게요. 자, 저기에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저기에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누가 말하는 거야? 여인 1이. 그 저각시는 누구예요? 여인 2. 하늘나라의 백옥경. 원래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기거하는 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어디를 말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궁궐. 임금이 계신 궁궐을 어짜 이별하고 여인 2의 처지를 알 수 있어요. 대상의 부재인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선녀로 설정되어 있는데 죄를 짓고 쫓겨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적강. 그래서 화자 이 적강 선녀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해가 다 져서 저물어 가는 날에
항상 석양 나오면 애상적 분위기 조성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를 보려고 가십니까? 는고, 니은고로 끝나면 의문문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좀 키울까? 자, 글씨 잘 보이시죠? 자, 여인일이 질문했으니까 여인이가 대답을 하겠죠?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연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아마 해설지 학습할 때는 전개를 돕는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어디 있었지? 학습 활동에 있었나? 여기 이런 거 이거 틀리기 쉬울 것 같아. 여인 일은 전개를 돕고 여인은 내용을 전개하며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여인 일을 보통 내용 전개하고 이는 중심 정도 들어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지금 여인 이가 내용을 전개하고 그랬잖아요. 일은 전개를 돕고 이거 모의고사 중심으로 하시는 분은 틀릴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 책이 있는 대로 내시거든. 자서 있는 대로 내실 거니까. 자, 학교에서 정리를 혹시 구분해 주셨어요? 여기 아직 안 나갔어요?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송민국 들어가긴 했어요? 10년을 경영하여가지고 아직 시조하고 있어요? 끝났어? 그럼 이제 다음 시간 들어가겠네? 그러면 요거 구분해 주실 때 전개를 한다고 하는지 전개를 돕는다고 하는지 내용 전개를 하는 게 여인일인지 여인인지 만약에 책과 다르게 만약에 정리해 주시면 얘기 다시 해주세요. 구분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인 이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어와 너로구나 이 나의 사설을 들어보시오. 사설 이야기인 건데 요 내용 밑에 내용이 사설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던 여인 이 적 선녀가 왜 지상에 내려와서 해가 다진 저물어가는 날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상황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는 거죠. 자, 내 얼굴과 얼굴 외우셔야 돼요. 유축에도 보면 모습이라고 돼 있죠. 우측에 보여요? 자, 그냥 여기 고정시켜 놓고 할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얼굴 바디예요. 바디. 마스크가 아니고 원래 형체 이런 뜻이야. 책 있는 대로 모습, 형체, 전체적인 모습인 것이지 안면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 얼굴과 이 행동이 님이 괴암직한가마는 학생들이 잘 헷갈려 하던데, 자, 괴다라고 하는 건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당신 생각해 보기에 내 모습과 행동이 님께서 나를 사랑함직합니까만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님이 괴함직한가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랑함직하다는 거예요? 사랑함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 이런 거죠. 오, 그래, 잘했어요. 사랑할 만합니까만 그 말은 사랑할 만하지 않다. 그런데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실세. 자, 너로다 라고 여기는 주체는 누구예요? 님이 누구를? 여인 이를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실세. 나도 님을 믿고 군뜻 엉뚱한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여기서 군뜻이라고 하는 건 부귀 공명에 대한 욕심 정도 하면 되겠어요. 다른 욕심은 전혀 없었는데 아양이야. 자, 이래 아양 교태야. 뭐 아양이나 교태는 비슷해요. 아양이야 교태를 어지럽게 했는지 방귀씨는 얼굴. 자, 이 낯은 마스크예요. 안면이에요. 방귀씨는 얼굴빛이 옛날과 어찌 달라지셨는가. 그러니까 임금님의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뀐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아양 떨고 교태를 부려서 그랬는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어요. 그럼 이게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자기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헤아려 보니, 자, 이런 건 대꾸야. 누워 일어앉아 생각하고 헤아리니, 이런 거 대꾸법이고요. 대꾸법 어떻게 하는 게 대꾸법? 한 번에 내가 정해준 적 있나요? 유사한 또는 동일한 통사구조 또는 문장구조가 2번 또는 4번만 연속으로 나올 때만 대꾸. 3번, 5번 이런 건 대꾸 아니에요. 그냥 통사구조의 반복.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하늘을 원망하겠으며 사람을 허물하겠느냐. 자, 여기 사용된 표현 방법 다 불러보세요. 네? 표현 방법.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 하늘이라 사람이라 원망하며 허물하랴. 문장구조 비슷하네. 대꾸법. 또 써줄까? 허물하랴 그랬니? 허물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법? 서리법. 서리법 나오면 영탄법은 붙어 나오는 거예요. 서리법 잘 알아요, 몰라요? 서리법은 의문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의문문은 아니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닐 때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문법에서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이 되는 게 설의법에 해당이 돼요. 그럴 때 서리법은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이라고도 해요. 물음의 방식 안에 진짜 의문문도 있고 가짜 의문문도 있고, 가짜 의문문을 문법적으로는 서리법이라고,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고, 수사적으로만 의문문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의문문이 아닌 거지. 그걸 문학에서는 서리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서리법은 그렇지, 답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리법을 사용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러워 펼쳐서 헤아려 보니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조물주는 그냥 하나님 아니에요? 하늘님이에요. 조물주의 탓이로구나. 운명론적 사고가 보여요.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였으니 자책을 하고 있고, 내 죄야, 운명 탓이야 라고 하는 운명론적 태도가 보이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이건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지금 여인 일이 어딜 가세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쭉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책을 하고 있고 운명을 탓하고 있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여인이가 뭐 하려고 하겠어요? 위로하는 거지. 근데 지금 잘못 알아들은 사실 여인일은,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도 뭐예요? 위로. 여기까지만, 요것만 여인일이 한 거예요. 한 줄에 2개로 쪼개져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자, 지금부터 다시 여인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 여인일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에 맺혀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자, 맺힌 너넨 요거 이렇게 있네. 걱정하는 마음. 님이 맺힌 일이 있다. 뭐 이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석해 참고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마음에 걱정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어떤 일이 걱정되느냐?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을 내가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님의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이겠어요? 자, 이 부분.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때가 몇 날일꼬. 자, 물 같은 얼굴이다 보니까 편하게 지낼 날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물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모습 이런 뜻이 아니고 연약한 체질이에요. 어떻습니까? 연약한 체질 좀 키워서 써드릴게요. 자, 요거 연약한 체질이에요. 근데 이게 평가원 시험은 아니고 모의고사에 그 뒤에 보면, 자, 다음 쪽에 보면 요런 부분이 있어요. 원래는 옷 같은 얼굴이었는데 반이나마 늙었대요. 그러면 늙었다의 반대가 옷 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럼 젊고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앞에 연약 어디 갔어요? 물 같은 얼굴 요거는 연약한 체질인 거예요. 근데 여기다 밑줄 쳐놓고 요거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온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은 연약한 체질로 해요. 왜냐면 여기 편할 데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모습을 해석하면 좀 안 맞죠.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편하게 지낼 날이 몇이나 있겠어요. 잘 편하게 지내시는지 그게 걱정돼서 제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 자책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뭘 걱정하냐? 춘환과 고열. 자, 봄에 추울 때. 자, 봄이 따뜻하긴 하지만 아직 이른 봄에 춥잖아요. 잔설도 남아있고 눈도 남아있고. 한여름에 뜨거울 때 어떻게 지내시고, 추일 동천, 가을 날 겨울 하늘에 누가 보시는지, 죽으로 먹는 조반, 아침과 저녁으로 먹는 밥을 옛날과 같이 드시는지,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그래요.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옛날 양반들, 귀족들은 밥을 6번인가 먹었대요. 자, 아침 일어나면 죽 먹어요. 죽 먹고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고 밤참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번이냐? 7번이네요. 왜 이렇게 많이 처먹었을까요? 움직이지도 않는 것들이. 옛날에 농가에서 돼지 아니다. 돼지, 소 이런 짐승들은 농가에서 특히 소는 중요하잖아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돼지나 소를 위해서는 여물을 따로 써요. 밥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근데 사람 중에 종 있잖아요. 머슴은 개돼지보다 못한 거예요. 재산이야, 재산. 이 종을 위해서는 밥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대궁밥이라고 해가지고 양반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먹고 한 숟가락이라도 먹고 밥을 남겨요. 요거를 모아가지고 종이 먹는 거예요. 이걸 대궁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양반들이 밥을 이렇게 여러 번 먹는 이유는 천민들, 종들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왕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자, 왕은 궁녀들도 그럴 거야 아마. 궁녀도 수라상을 먹고 치우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갔던 거를 나중에 이제 그 궁녀가 먹는 거예요. 수락강 궁녀겠지 아마도. 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중요하진 않아요. 죽으로 먹는 일찍 먹는 밥. 아침과 저녁만 먹진 않겠지. 점심 저녁이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매는 궁중언데 밥이란 뜻이에요. 임금이 먹는 밥이에요. 를 옛날과 같이 세시는가 드시는가, 기나긴 밤에 잠 어찌 주무시는가. 해석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위로했더니
마음에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님을 모시고 있어서 가까이 모시고 있어서 님의 상황을 내가 잘 아는데 님께서는 물 같은 얼굴이시니 연약한 체질이시니 편하게 지내는 날이 몇 날이나 되겠어요. 봄에 추울 때 한여름에 뜨거울 때 어찌 지내시는지,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는지, 아침 일찍 먹는 죽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시는 밥은 옛날과 같이 드시는지, 술하지 술아, 기나긴 밤에 잠은 어째 주무시는지,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페이지 질문할 거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질문과 답변 위로. 그럼 여기서 여인 1의 기능은 뭐예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로하고 있다. 두 가지 나왔어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미안. 자, 여기는 시상전개가 무엇에 따라 시상전개가 되고 있다? 대화를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기본적 시는 독백체에 반대가 대화체 또는 대화체 형식 안에 청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건네는 방식. 흔히 말건방 요즘 학생들 그렇게 해요. 혹시 쓰나요? 그 다음에 청자가 대답까지 해. 그럼 대화야. 그럼 얘는 이 중에 어느 거 해당되는 거예요? 대화 형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통한 시상 전개 그래도 좋고요.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대화체 형식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거야. 자, 글씨를 필요할 때만 좀 키워드리고 글씨 따라올 수 있어요? 어딘지? 님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아무렇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알자고 하는데 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사람 어떤 사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포스트맨인 거야. 사람이나 올겠는가? 내 마음. 근데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 둘 데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마음이 심란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잡고 밀고 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여인 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 그랬는데, 자, 지금부터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 전개예요. 자, 매가 맞지? 매가 맞는데 그냥 이어져로 큼지막하게 공간 이동 1 그래도 되는데, 앞에 공간은 어디였어요? 집 근처. 집 근처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간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니, 높은 산에 가서 뭐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이것도 자, 산에 올라가서 자, 멀리 한양을 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궁궐을 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구름이 껴 있고 안개가 껴 있는 거예요.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구름과 안개는 내가 보려고 하는 한양을 못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소재예요? 부정적인 소재예요? 부정적인 소재죠. 그래서 장애물 내지는 간신을 의미해요. 자, 구름, 안개, 장애물, 간신. 요거 잘 나와요. 자, 자료들이 제가 성명구 자료 따로 안 드렸죠. 원래는 제 개인 자료가 있는데 일단 일하는 수준에 맞게끔 먼저 하고, 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게 나오냐면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보통 구름은 거의 비슷하니까 찾으시면 되긴 되는데, 자, 요런 시 있어요. 구롬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이존호의 시조인데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구롬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음까지 해서 구롬이에요. 요 구롬이 신돈을 의미해요. 신돈이 간신이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 이존호가 볼 때는 간신인 거야. 임의로 떠다니면서 구태여 광명한 달빛을 따라가며 탐나니 이렇게 다가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임금을 상징하고 햇빛은 임금의 은총을 상징해요. 그게 백성들에게 비춰야 되는데 그 임금의 은총을 구름이 딱 가려버리니까 백성들에게 은총이 가진 않겠죠. 그래서 간신의 횡포를 부리는 간신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자, 이때 백설은 고려 유신 신하고요. 이때 구름이 이성계 일파. 고려 왕조 입장에서 볼 때 이성계는 간신인 거예요. 역적인 거예요, 역적. 응? 머레라는 멀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험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부정의 의미,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유사한 것 같아서 문제 낼 수 있어요. 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삼천이 어두우니 1월을 어찌 보겠으며. 1월 임금이에요. 고전 시가에 해, 달, 해가 낮에 가장 밝은 거잖아요. 임금을 상징하고요. 밤에 가장 밝은 게 달이에요. 임금을 상징하고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해, 달, 북극은 다 임금을 상징해요. 고전 시가에 나오면 임금님을 어찌 보겠으며 지척을 모르겠는데 가까운 것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자, 지척 뭐라고 나왔나? 여기 표시 어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에 나와 있나? 맨 밑에 뜻으로 나온 거구나. 자, 여기다가 발상 및 표현이 유사한 것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 이거 위치를 조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옮기고, 자, 그 다음에 자, 다 기출이에요. 가까운 것도 모르겠는데 천리 밖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건데, 관동별곡 이런 내용 나와요. 관동별곡에 깊이를 모르거니 랄 모라거니 끝 가인들 어이 알리. 가가 아래가 들어가는데 헷갈리네. 가인들 어이 알리. 발상과 표현 유사한 것 그러면 단순히 표현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 구상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발상과 표현 유사한 것 그러면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불가능한 상황의 설정, 그 다음에 쉬운 것도 모르는데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의 발상, 뭐 이런 것도 이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일참수도 모르는데 미적분 어떻게 알아? 이런 식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천리는, 자, 요거 마음에 안 드는데, 자,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자, 천리는 정감의 거리예요. 정감의 거리. 정서적 깊이. 세워놓고 쓰니까 글씨가 영.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인 거예요. 근데 요즘
이거를 천리면은 우리나라 삼천리라고 보통 얘기하니까 이 물리적 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물리적 거리도 볼 수도 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알려주시고. 자,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높은 산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구름과 안개가 가려서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물가로 갔어요. 자, 물가, 강가에요. 물가로 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혹시 배를 타고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 물가로 갔더니 자, 강이에요. 강으로 왔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 어떻게 보셔야 될까? 바람이 휙 불고 그 다음에 물결이 거세게 일어요. 이렇게 그럼 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나는 거니까 배를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 역시 님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 간신에 해당이 돼요. 자, 또 나올 수 있는 장애물에 해당이 되는 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이게 잘 나오는 얘부터 빼먹었구나. 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장애물에 해당이 되는 거 규원가에서도 나오거든. 자, 규원가에서 자, 딱 맞아떨어지는 건 구름이긴 한데 참고로 규원가라고 하는 작품에서 은하수, 약수 이런 것도 다 장애물이에요. 변화직녀는 은하수가 비록 중간에 있어도 1년에 한 번 만난대요. 졸리구나. 졸리면 말씀하세요. 잠깐 쉴 테니까. 변화직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은하수예요. 원래 은하수가 땅에 있었대요. 원래는 은하수가 땅에 있었대. 신화 속에서는 그래요. 전설에서는. 근데 마침 그 은하수를 건너가지고 견우와 직녀가 바람을 핀 거예요. 직녀는 설정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옥황상제의 딸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궁녀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궁녀라면 남편이 누구야? 옥황상제인 거야. 옥황상제의 상을 입든 안 입든 어쨌든 궁에 있는 궁녀는 남편이 다 누구야? 왕인 거야. 성을 입었다고 말하지. 막 입었든 안 입었든 일단은 왕의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외간 남자랑 만나고 그러면 안 돼. 역적인 거예요. 그러면 사형이야, 사형. 자, 요번에 원래 우리 수능 특강에 그런 내용 나왔거든. 궁 안에서 내관이었나? 자, 복상인가라고 하는 어떤 하급 관리가 있는데 궁녀하고 나란히 마루에 누워 있는 거예요. 걸렸어, 임금한테.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사형. 근데 차마 죽일 수는 없잖아. 왕이 이뻐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의 소매를 뜯어가지고 싹 덮어주고 갔어. 깼어. 그 옷이 누구 거야? 왕. 골룡포를 찢어졌나 그러면? 어쨌든 그럼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근데 우리 죽었구나 이러는 거지. 근데 안 죽이고 갔잖아.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지. 자, 그때 그 골룡포는 요 사람을 징계하기, 벌을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 너 앞으로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 경계하는 의도가 있겠군. 이게 이제 맞는 내용이었거든. 자, 이해가 되죠? 자, 좀 먼 데로 갔는데, 자, 은하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궁녀인 직녀가 견우하고 바람을 핀 거예요. 눈이 맞은 거지. 옥황상제가 죽이지는 않고 이 새끼들 하고 은하수를 하늘로 띄워버렸어요. 못 만났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꾼과 선녀랑 좀 비슷하다. 두레박을 내려보내가지고 목욕을 이제 하려고 그걸 타고 견우가 올라가요. 그래서 직녀랑 또 만나. 전과 이범이 된 거지. 또 걸려.
그래서 이번에 은하수를 우주로 날려버려요. 못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은하수가 없으면 그냥 가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은하수는 반드시 건너야 될 부분인 거예요. 응? 우주로 갔으니까 못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오작교, 은혜 입었던 까마귀 까치가 이렇게 다리를 놓아줘가지고 그 머리를 밟고 가서 만나게 됐다. 그래서 까마귀인지 까치가 머리가 하얀데 밟아가지고 털이 없다는 둥 하얗다는 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7월 7석에 비가 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하수예요. 자, 근데 견우와 직녀는 어쨌든 1년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님은 가신지 그 사이에 무슨 약수가 가렸는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소식조차 끊어졌대요. 응? 자, 약수는 약할 약자를 쓰는데 부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나뭇잎이나 깃털도 가라앉는데요. 그럼 여기서 배를 못 띄우겠죠? 그래서 못 가는,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은하수 약수는 장애물이에요. 이제 되죠? 일부러 길게 얘기한 건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바람이야 물결이 어둥정, 이거 해석 외워야 돼요. 어떻게? 아니에요. 어수선하게. 어떻게 해석되어 있나요? 여기도 그냥 어수선하게 되어 있네요. 어수선하게. 옆에 있으니까 안 쓸게요. 여기다 쓸까? 어수선하게. 이렇게. 어수선하게 태웠구나.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자, 빈배 중요해요. 빈배 객관의 상관물인 건 맞는데요. 이걸 어떤 분은 감정이입으로 하던데 감정이입까지는 사실 아니고 고전 시가에서 애상적 분위기를 외로움,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쓰이는 상투적 소재예요. 응? 그래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슬픔을, 외로움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외로움을 부각하는 것이지 자체가 외로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건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하세요. 객관적 상관물 어디까지 했었죠 우리? 반대 변신물 4번이에요. 4번. 자, 그 개념어 정리집에 4번이 나와. 1번이 감정이입, 2번 상반된 처지, 3번 변신물, 4번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각하는 자연 배경, 5번째가 매개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응? 강천이 물가예요. 같은 거예요. 물가에 혼자 서서 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석양인 거예요. 그럼 무슨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하고서 이어서 갈게요. 자, 님 쪽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오늘도 거의 지나갔구나.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막연해. 내 마음 둘 데 없구나.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잡고 밀고 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바위라던가 나무 둥치 이런 것들을 잡고 밀고 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여인 이와 손잡고 올라가는 거, 여인 일과 손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여인 일과 대화하다 갑자기 여인 일은 또 사라졌어. 집에 돌아오면 또 여인 일이 짠하고 집에 와 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냥 여인 일은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작가의식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자, 잡고 밀고 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두우니 해와 달을 어찌 보겠으며. 무슨 법? 그래, 이건 서리법. 요거는 대국 가는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척을 모르겠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가능한가? 요렇게는 묶으면 대국 가능하겠다. 요 자체도 대국법이 되고. 응?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이나 보자니. 자, 여기는 시상전개 무엇에 따른 시상전개? 요런 부분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여기도 한 번 더 있어요.
다 뭐예요? 이거 네모친 거? 공간의 이동 1, 2, 3이야. 그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관계예요.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간의 이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의 이동이 있으려면 시간의 흐름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는데 바람과 물결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사공은 어디로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강가에 혼자 서서 떨어진 해를 두고 보니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자, 산으로 가도 님을 볼 수가 없고 강가로 와도 님의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첨 찬자리, 모첨은 초가집 처마, 띠집 처마예요. 가의 차가운 자리, 그러니까 이미 방에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초가집에 찬 자리에, 왜 차? 혼자 있으니까.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쯤 되는 벽에 걸어놓은 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는가? 뭐 반벽 청등도 어쨌든 객관적 상관물. 자, 옛날에는 뭐 아주 조선시대로 갈 것도 없고 한 60, 70년대까지만 해도 시골에 가면, 지금이야 시골이라고 해도 다 그 현대화돼서 부엌 같은 데도 다 현대식으로 바뀌고 화장실도 바뀌고 그랬지만 옛날에 시골 화장실은 야 무서웠다. 시골 화장실 엄청 크다. 우리 일반적인 화장실 요만하면 이거 더 클까? 문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볼일 보는 데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지푸라기 막 쌓아놨어 이렇게. 그리고 오줌통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그럼 여기 똥이 짜면 나 뿌려. 오줌도 뿌려. 이게 퇴비예요. 걸음이야 걸음.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은 퇴간이라고 그래. 퇴간, 퇴비 만드는 곳이라고 해서. 여기가 10m가 넘어요. 여기 교실만 해. 응?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놓고 똑똑하면 여기서 어떻게 가냐? 그 고무줄로 이렇게 띡해서 했다. 농담이고.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 옛날에는 당연히 이런 부엌, 화장실 이런 것도 다 조명도 없고 이래요. 어두워. 그래서 해가 진 다음에 비가 오거나 이런 날에는 밖에를 못 나가게 해요. 방죽에 빠져 죽는다고.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고. 못 나가게 했어요. 응? 1930년대까지도 호랑이 나오고 그랬다잖아요. 종로에. 응? 자, 그래서 근데 집을 나간 사람이 집으로 올 때 어찌 오다 보면 밤이 돼서 올 수도 있잖아요.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러면 방향을 잡고 오라고 청등을 걸어 놓는 거예요. 청등을 켜놓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기다림의 뜻인 거야. 이 자체는 기다림인 거예요. 근데 그 반쯤 되는 벽에 걸어 놓은 청등은 누구를 위해서 밝았느냐? 원래 누구를 위해서 밝았어요? 님이 찾아오라고 밝혀놓은 거죠? 근데 님이 아예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켰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부각한다라고 했네요. 기다림의 의미도 있어요. 올라가고, 어디로 올라갔었어 아까?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강가로 갔죠? 헤매며 바자니니 방황하니. 자, 책 있는 대로 하세요. 바자니니 어떻게 썼나? 서성되니 그래요. 서성되니 방황하니 적은덧 잠깐 동안에 력진하여 힘이 다하여 붙잠을 잠깐 드니 깜빡 잠이 든 거야. 힘이 빠져가지고. 정성이 지극하여 꿈, 요거 중요하다. 꿈 중요해. 꿈에 님을 보니 여인이와 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 뭘 만나기는 안 만나, 못 만났지. 꿈에 만나는 게 만나는 거냐?
근데 책이 일단 그렇게 써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자, 시에서 갈등은요. 시에서 말하는 갈등은 결핍이나 괴리가 있으면 갈등이라고 해요. 자, 결핍,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야. 괴리, 추구하는 것과 현재 모습이 멀리 떨어져 있어. 괴리야. 지금 여기 님이 없죠? 결핍인 거야. 요거 하고 여기까지 하고 몇 분이면 할 수 있을까? 본사까지만 하고 한 10분 우리 찍는 거니까 참아볼 수 있겠어? 결사까지 참을 수 있겠어? 좀만 힘내보세요. 자, 뭐 하다 말았냐? 꿈이요. 꿈. 자, 꿈이 결핍 얘기했죠? 시에서의 갈등은 결핍이나 괴리를 뜻한단 말이야. 요게 없어지면 그게 화해야. 그러니까 싸우는 내용이 없는데 왜 화해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없었던 게 다시 채워졌어. 먼 게 가까워졌어. 그러면 화해해. 응? 해소야, 해소. 그래서 자, 꿈은 갈등 해소야. 그래서 갈등이 뭐가 있어?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일시적. 근데 일시적이야. 꿈이잖아. 진짜로 만난 게 아니죠? 일시적 갈등 해소의 매개. 싸우는 게 안 나오는데 왜 갈등 해소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에서 갈등은 뭐를 말해? 결핍, 괴리를 말한다. 그게 없어지면 갈등의 해소다, 화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임금고 화해라기보단 갈등 해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늙었다의 반대니까 옷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은 보니까 반이나마 늙었구나. 뭐 걱정도 많고 막 이런가 보다. 나를 보고 싶어 하시나? 그런 거지. 마음에 먹은 말씀을 실컷 사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겠어요? 보고 싶었어요. 뭐 이런 거겠지. 님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을 실컷 사려고 하는데 눈물이 바라나니 계속해서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겠으며 말하려고 하는데 끄끄끄 눈물만 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정이 있는 말을 못하고 모기조차 메이니. 그래서 막 님과 회포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닭새끼가 우는 거야. 그래서 깼어요. 어디서 오던데 경망스러운 닭소리에 잠은 어찌 깨었던가. 그러면 님과의 만남을 방해한 거죠? 장애물이에요. 원래는 얘는 간신으로는 안 되는 걸로 했었는데 요즘은 얘도 간신으로 보기도 해. 뭐 굳이 아니라고 할 것도 사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 장애물 또는 간신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장애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본사. 자, 결사까지 하고 갈게요. 결사 좀 오래 걸려요. 몇 줄 안 되는데 중요한 게 많아. 어와 허망하구나. 자, 꿈에서 깼어. 꿈속에 누가 있었어? 님이 있었죠. 근데 깼더니 님이 없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때? 허망함인 거야. 허망함. 없어져 버렸어요. 허망함. 이님이 어디로 갔는가? 꿈결에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외우셔야 돼요. 어여쁜 예쁜 아니에요. 불쌍한 가여운 그림자가 날 따를 뿐이로구나. 그 말은 아무것도 없구나. 차라리 요 문장 차라리 시어디어 낙원이나 되어 있어. 자, 이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덜 중요한 거 먼저 해볼게. 덜 중요한 거. 죽어서 님을 따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것 때문에 아마 뒤에 나올 텐데 거기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충신이 사무하다,
주인을, 여기서 주는 임금을 뜻해요. 충신 연주지사라고 하고요. 요거랑 비슷한 것 고르시오. 정석 의상업 고르시오. 그러면 정과정, 정서라는 쓴 사람이 쓴 정과정곡이라고 있어요. 향각의 여유인데 여기에 보면 죽어서 넋이라도 님과 함께 려져라는 니다가 가다 이런 뜻인데 살아가다예요. 넋이라도 님과 함께 려져라 그러면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이런 거예요. 넋은 혼이거든요. 혼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님을 따르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3인곡에 보면 요거는 못 고르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에는 구절이 똑같아요. 차라리 시어디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차라리 시어디여 여기서는 범나비 되어이셔 호랑나비가 되어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을 올무리라 옮겨 다니겠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자, 얘는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겠구나. 일단 충신 연주지사 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도 중요한데 화자의 변신물 이거 어떻게 표시할까? 자,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동그라미 칠까요? 자, 동그라미 칠게요. 나골.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것도 할게요.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나골이나 되어서 그랬잖아요. 자, 죽어서 나골이 되겠다. 이러면 뒤에 뭐뭐 되어서 대체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요런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건 화자의 분신 내지는 변신물이에요. 자, 분신이라고도 하고요. 변신물이라고도 할게요. 맷버들 가려 꺾어 요거랑 좀 다른데 이게 시험문에 들어가던가? 그렇게 낸 학교도 있어요. 사실 맷버들은 님에 대한 사랑 정성을 전달하는 매개예요. 근데 보통 자서에 화자의 분신이라고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내는 학교가 있긴 한데 뭐 일단 당장 내신에서 그렇게 하세요. 좀만 힘내세요. 자, 차라리 죽어서 떨어지는 달빛이 되어서 님을 찾아가겠대.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나골은 변신도 되고요. 님에 대한 사랑 정성도 돼요. 자, 님에 대한 사랑 정성, 변함없는 사랑과 정성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일단 변신물로 보시면 되고요. 님 계신 창을 똑바로 비추리라까지가 여인 이가 한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 일이 각시님, 자, 요거 해석 책이 있는 대로 외우세요. 책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원래는 다른커녕 구준빈화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다른커녕 이러면 다른 됐고요 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는 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을 조언하는 게 아니고 됐고요 뭘 버렸는데 정성과 사랑을 그렇게 줘요. 그냥 구준빈화돼서 원망하세요 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땐 배웠어요. 그런데 자, 수능에서는 이 신하잖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신하는 유교적 사고방식에서는 임금이 사약을 내려도 성은을 감사하면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원샷하고 마시고 죽어야 돼요. 근데 원망해? 그럼 그건 역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원망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흐름은
구준비도 님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 사랑, 정성이에요. 충정이란 말은 왜? 충정. 또 말 바꿨다고 또 아닌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충정. 이렇게 되고, 자 구준비 역시 변신물 분신인데, 자 이거를 이어령식 선생님이 한 건지 내 정확하지 않은데, 자 이거 우측에 있는 걸 정리하셔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 소극적 이건 멀리서 보는 거니까 적극적 이건 이해되죠. 근데 이거를 어느 게 지속적인 걸로 보여요? 미리 얘기했던가요? 어느 게 더 지속적 사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해봐. 스스로. 낙원 아니야? 그죠? 근데 자 오랫동안 내리며 그랬잖아요. 자 요거를 지속적, 얘를 일시적으로 봐요. 달은 밤에만 뜨니까. 응? 자 근데 사실 달은 몇 천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몇 억 년인지 모르겠지만. 응? 그럼 낙원에도 지속적인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말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보기를 줘야 맞지. 그래 맞는데 그걸 일단 인용해서 그냥 보통 책에 이렇게 써요. 응? 그래서 인정은 또 어떻게 들어도 또 맞는 말일 같기도 한데, 비는 뭐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 내리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지속적이다 또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딱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논문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자 낙월 소극적 요건 이해되지? 일시적 사랑. 구준비 적극적, 몸 직접 찾아서 몸에 닿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 이렇게 보고요. 자 일단 변신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충신연주지사로 나오는데 변신물로 나올 수 있고요. 변신물로 나올 때는 뒤에 뭐뭐 되어 이런 말이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뭐뭐 되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도 만장송인가? 큰 소나무가 되어서 또는 학이 되어서 매화꽃이 되어서 님의 곁에 가고 싶대. 자 이런 것도 변신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춘향유문이라는 서정주의 시에서는 소나기가 되어 내린다. 저승에서 검은 물로 흐르더라도 다 님의 곁이에 이렇게 말할 때 춘향이가 죽어서 변신한 것이 검은 물 소나기예요. 거긴 뭐뭐 된다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그것도 써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 자 근데 만장 뒤에 뭐뭐 되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이건 변신물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요. 혹 몇%를 낼 수도 있어요. 아니지만 몇 %는 엄밀하게 따지면 님에 대한 충성, 정성, 사랑 전달하는 매개지 화자 자신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다 분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분신이라고 하는 건 화자와 동일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이지, 여기서 말하는 객관상문에서의 분신은 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전달하는 매개물이야. 매개물 원래는. 근데 그냥 분신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 걸로 내기도 해요. 이거 안 적어주면 또 못 찾으려나? 자 변신인데 CF 몇 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이거 배운 적 있어요? 홍랑의 시조일 거예요 아마. 홍랑 계량들 헷갈리더라. 여기서 몇 뻗을이 사실 아니지만 뭐 요거까지 해도 맞다고 치고요. 아까 범나비 있었죠? 범나비가 되겠다. 이 범나비도 변신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 것, 요거 좀 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변신물 분신이다라고 하는 거고, 요걸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소극적, 적극적, 일시적, 지속적. 여기도 지금 그 문제를 낸 것 같네요.
자, 빛의 리라까지가 여성 2가 한 거고요. 여인 2가 한 거고. 그래도 여인 1이 다시 마지막 각신인 달은 물론이거니와. 달은 커녕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달은 물론이거니와. 이래야 의미가 맞아. 근데 커녕이라고 해놓고도 그냥 이거를 변신물로 보기도 해요. 자, 달은 물론이거니와 구준미나 되세요. 직접 찾아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조언이에요. 조언. 어드바이스예요. 그럼 여인 1의 역할 뭐예요? 조언도 하고 작품을 종결시키고도 있어요. 조언에다가 앞에다가 종결 또 짓고 있다. 일단 본문 해석은 여기서 끝낼게요.